방금 찬성 측에서 그 다양한 주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외에서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기초 수급자라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자사고나 이런 데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 기초 수급자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사고와 문과의 특목고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버린다면 그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교육 또한 조기 입시에서 충분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조기 입시에서 많은 사교육이 유발된다고 하였는데 최근 이것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고교 입시에 드는 사교육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고교 입시에 따른 사교육적인 문제도 충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에 있어서 사교육적인 문제도 크게 많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찬성 1의 담당입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사배자 전형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배자 전형으로 자사고에 입학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배나 자퇴나 다른 학교에서 자퇴나 결근 이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자사고 예산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까 자사고가 폐지되면 예산에 충족을 하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많은 자사고가 136억 6,945만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을 보아 이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교육적 문제에서 일반고 슬럼학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아까 언급했던 통계 자료에 따라 그 고교 다양화 정책, 즉 자사고가 설립된 이후 인근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 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7%가 일반고의 상황이 억압됐다고 지금 응답을 한 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교육 자체도 자사고에 희망하는 중3 학생이 더 많고 실제로 고1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사고를 재학하는 학생들이 더 사교육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영유아 시작 때부터 특권학교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영유아 때부터 무교육을 시키는 형식입니다. 이제 20년 전 사교육비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이제 초중 고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험 없이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끼리 모여 교육하고 분리 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그 성과가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기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평등권의 핵심은 바로 기회평등이고 그 기회평등에 가장 앞서는 것이 바로 공교육에서의 기회평등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대 2의 반론입니다. 반대 2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 최근 절대평가로 바뀌고 또한 현재 선발 방식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는 1단계 추천과 2단계 인성 면접 그리고 서울 외의 자사고나 외고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와 면접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교 재학 내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만약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그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서 교육 수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기에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문제는 결국 이 대학 입시와 학력 또는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라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결부된 것이지 단순히 자사고를 폐지하고 학생들을 모두 일반고로 보낸다고 이런 고등학교 입시만을 흠든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찬성 측은 저희가 질문하였던 쏠림현상, 강남 학군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등장을 한다면
이런 쏠림 현상에 의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다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와 이런 외고 이런 문과형 특목고의 설립 목적인 이런 다양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들을 모두 일반고로 보낸다면 그 교육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자사고나 문과형 특목고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 그리고 소활성의 문제를 일반고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성 2의 단락입니다. 시간 2분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교에서 순위권 안에 들던 학생들이 동네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 등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남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을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고입 현실입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자사고나 외고와 같이 대입 성적이 좋은 곳에 진학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사교육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아까 찬성 반대 1측에서 말했듯이 조기 사교육에 대해서 절대평가로 이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절대평가는 저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인 2014년, 15년쯤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자료, 즉 2017년 자료에 의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최종 면접을 치른 학생 대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분석했을 때 66.3%가 그 내신 과외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시행된 것의 또 다른 이후인 2016년 사교육 통계를 봐도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특목고 준비생은 42만 4천 원, 자사고 준비생은 38만 원으로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10만 원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 경쟁이 내려와서 특목고를 지망하는 초등학생은 32만 9천 원,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은 27만 원으로 전체 초등학생 평균인 24만 1천 원에 견저 높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학업에 특별한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선택이라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사교육의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권입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자사고와 외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긋나게 운영되어 있고 이를 해결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